dag for norsk energipolitikk.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노르웨이의 대통령이 기후 위기를 이유로 석유 생산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노르웨이를 점령하려고 하죠. 노르웨이로 하여금 석유 생산을 재개시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게 명분입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의 노르웨이의 침공을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이 묵인하기까지 하는데요. 이유는 하나, 석유가 필요하니까요. 2015년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었던 노르웨이의 정치 스릴러 드라마 아큐파이트의 내용인데요. 요즘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 드라마를 다시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움직임을 보면 러시아의 유럽 침공이 더 이상 드라마 속의 위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 테니까요. 지난 1월 28일 노르웨이의 레나에서는 두 대의 전차가 주행 성능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그리고 대한민국의 케이트 흑표인데요. 두 전차는 지금 노르웨이 육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 선정 사업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험장에서 2월 말까지 화력과 성능 평가를 해보고 올해 안에 최종 후보를 선정해서 2025년부터 물량을 인도받는다는 게 노르웨이 육군의 입장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52대의 레오파르트 A4를 신형 전차로 교체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가 준비한 예산이 120억에서 150억 크로네, 우리 돈으로는 1조 4,600억 원에서 1조 8,200억 원, 인구 538만 명, 육군의 정규 병력이 2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 노르웨이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노르웨이가 왜 신형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러시아의 침공 위협 때문입니다. 우선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196km 길이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러시아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르웨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한다면 노르웨이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자원을 무기로 유럽을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 유럽이 얼어 죽는다는 얘기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예요.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9위의 원유 생산국이거든요. 러시아가 자원봉쇄를 해도 노르웨이만 있으면 유럽은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가 무너지면 유럽은 끝장입니다. 자원뿐만이 아니라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놓고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갈등을 빚고 있는 중인데요. 핵전쟁이 나도 지구에서 나는 모든 곡식의 종자를 보존할 수 있다는 국제종자저장고로 유명한 스발바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20년 스발바르 조약으로 이곳이 노르웨이의 관할 지역이 되었는데요. 재밌게도 노르웨이는 다른 나라들이 이 조약에 가입해서 스발바르가 노르웨이의 영토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이곳의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에 이 조약에 가입해서 스발바르 지역을 북극 개발의 전초기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요즘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새로운 항해 루트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발바르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이런 스발바르를 놓고 냉전 시대부터 러시아와 노르웨이는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러시아가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데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노르웨이가 참여하면서 스발바르에서의 러시아의 활동을 제한해버립니다.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에 바로 타격을 입는 러시아로서는 노르웨이의 이런 행동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만일 러시아가 유럽을 친다면 제일 먼저 손을 봐야 할 나라가 노르웨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르웨이를 제압하지 못하면 러시아 해군이 유럽 쪽으로 나아가기도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노르웨이는 중립국을 자처하고 있는 이웃나라 스웨덴, 핀란드와는 달리 1949년 나토가 창설될 때부터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노르웨이의 두려움은 2018년 실시된 나토의 트라이던트 정찰하는 훈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가상의 적국이 노르웨이 해안에 상륙하고 나토 연합군이 이에 맞서 싸운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가상의 적국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노르웨이는 해안선이 긴 국토의 특성 때문에 육군보다는 해군력에 더 주력하던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육군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인데요. 2차 대전 때도 나치 독일의 침공에 맞서 해안선 쪽에서 비교적 잘 싸웠지만 나치가 공수부대를 투입하자 금방 무너지고 말았었죠. 현재 노르웨이 육군의 상황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발된 지 40년도 다 되는 레오파르트 2 A4나 50년도 넘은 M109 자주포 같은 구식 무기밖에 없었으니 나토의 도움이 없으면 자력으로는 내륙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소비에트가 붕괴된 후 러시아가 오랫동안 힘을 못 썼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푸틴이 집권한 러시아는 레전 소비에트만큼이나 강하고 거칠어졌어요. 트럼프나 바이든이 보여주고 있는 미국은 더 이상 믿음직한 예전의 큰형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 좋아 나토지 미국이 없으면 그냥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는 게 현재 나토 전력의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한 사태가 일어나죠. 러시아 침공이라는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르웨이가 주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2017년 K9을 도입하고 2019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의 군수 지원함을 발주하기도 했죠. 그리고 신형 주력 전차 선정 사업에 우리나라의 K2표가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